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2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에 공통적으로 실린 사진은 트레키의 터키죠. 터키 지진 참사 처참한 그런 모습들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톱 기사는 다양한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톱 머리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은 이 국정과제 법안 276건 중 219건 국회에서 스톱. 윤석열 정부 들어서 9개월 동안 발의한 법안들이 이 276건입니다. 국정과제를 처음에 선정을 해서 그와 관련된 그래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를 276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5건 중에 4건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아직까지 있다. 자, 여소야대 전국이죠. 지금 입법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국회가 입법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까지 하고 있죠. 그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4시간 동안 거의 어떤 정책 질의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재명 수사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특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눈에 가시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뼈 있는 말을 막 하니까 민주당으로서 눈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거의 맹탕으로 끝났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질의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인데 여기서도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쟁점들이 이재명 수사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또 공방을 벌이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또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물론 헬로윈 참사, 이태원 참사에 따른 책임론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 리스크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서로 일종의 물타기를 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이런 것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없었다면은 만약에 오늘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탄핵이 가결된 것이 3번 있었죠. 한 20몇 번 이 탄핵이 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임성근 저번에 부장판사 그래서 국무위원 중에서는 최초로 탄핵이 가결이 되는데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야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곳곳에서 탄핵 회의론,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 회의론이 나오니까 당 지도부에서 막판 표 단속에 나섰는데 소속의원 전원에게 어제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 전원에게 탄핵안 표결을 위한 오늘 본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불참할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 오늘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사상 초유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로 거쳐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신문에서 이것을 다뤘는데 대표적으로 중앙일보 신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신면 종합면인데 이 기사를 보시면 이상민 탄핵이 통과돼도 법사위 벽, 헌법재판관 공석 등 넘을 산은 많다.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이 전망되는데 그때부터 가결이 되고 나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법사위원장이 건성동이었죠. 건성동이 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았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혐의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역할을 국회 법사위원장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이 김도업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그 걸림돌이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의 역할을 김도업 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지금 그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을 하는 재판관들이 있어서 여기에 어떻게 나중에 충원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것이 중대하게 이상민 장관이 위반했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지금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돼도 법적으로는 탄핵이 파면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기간이 길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세 차관을 임명을 해서 행안부 차관을 실세로 임명을 해서 그 공백을 메운다. 이런 말씀도 어제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 기류가 계속 출렁이고 지지율도 오락가락하고 하는데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남아 있죠. 김기현, 나경원 또 나경원 변수가 돌출을 했습니다. 김나 연대가 가시화되고 이럴수록 안철수가 고립된다. 그래서 심지어 안철수 사퇴론까지 나오는데, 자, 이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안철수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봤느냐? 그런데 나경원은 김기현 만나서 힘 실어줬다. 안철수 완주 의지, 정권 교체에 일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현 후보는 보수의 정체성과 다른 언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김기현 후보와 오찬을 하면서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자 안철수 쪽에서는 지지선언을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공식으로. 나경원이 김기현 지지한다고 선언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안철수 후보 쪽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 삼고초려. 김기현 후보가 3번이나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갔죠. 처음에는 자택을 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강릉에 휴식자가 있는데 가족 모두 그쪽으로 또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찬 회동도 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동만으로, 3번 만난 그 행동만으로 이것은 지지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봤느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이 김기현에게 가지 않고 안철수에게 쏠리면서 안철수가 1위로 깜짝 등장했죠. 그래서 1위 후보가 어떻게 사퇴하느냐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2위가 되면은 1위 후보 사퇴하는 걸 못 봤으니까 2위가 되면 2등으로 다시 떨어지면 그때는 사퇴하느냐. 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자, 2위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연달아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조간신문에 나온 기사가 아니고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건 쿠키뉴스 기사입니다. 쿠키뉴스 기사인데, 자, 이 기사입니다. 안철수 일반 국민 지지자 대상 조사 모두 당대표 적합도 1위다. 쿠키뉴스 여론조사.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 안철수 30.5%, 김기현이 17.7%. 일반 국민입니다. 천하람이 17.7%, 김기현과 공동 2위. 자, 국민의힘 지지자로 한정을 해서 조사를 하면은 지금 100%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죠. 국민의힘 지지자 한정 조사를 하면은 안철수가 35.5,
김기현이 31.2 여전히 앞서고 있다. 안철수가. 일반 국민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안철수가 김기현을 누르고 있다. 자, 이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하람, 이준석 뭐 아바타 뭐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죠. 또 이준석, 또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 자리를 지금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도 들어가 있죠. 여기서 김기현과 똑같이 17.7%로 공동 2위를 했습니다. 천하람이. 유승민은 그때 일반 국민 대상 조사하면 항상 1위를 했죠.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 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빼면은 쑥 빠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100% 당원 투표를 하니 출마를 포기를 했는데, 자, 천하람 후보도 이 일반 국민, 민주당 지지층까지 다 포함된 데는 17.7% 공동 2위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하면은 3위 10.9%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긴 해도 어쨌든 천하람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0%까지 얻었다는 건 일단 물론 뭐 책임 당원과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만큼 이 정도가 아마 지금 천하람이 받고 있는 이 정도가 10% 아니면은 뭐 10% 좀 안팎인데, 이 정도가 이준석이 그때 본인이 당 대표를 하면서 당원 모집 운동을 할 때 들어왔던 그 정도 비율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유승민에 이어서 제2의 또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일반 국민 그리고 지지자 대상 조사에서 모두 당대표 적합도 1위를 한 사람이 안철수인데, 이 조사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쿠키뉴스 조사 시점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김기현, 오찬 회동을 하고 사실상 김나 연대를 가시화한 것이 어제 오후 2시죠. 오찬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제 그 분위기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제까지 조사를 한 결과죠. 그래서 안철수가 계속 나경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1위를 한 그 기류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7일 어제 오후 2시에 사실상 김기현 지지 선언을 나경원 전 의원이 했죠. 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했기 때문에 7일까지 조사를 했으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겁니다. 뉴시스 보도인데, 당대표 지지도 김기현 다자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의 오차범위 박 우세 리얼미터. 자, 오늘 아침에 같이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쿠키뉴스, 안철수가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런데 나경원의 사실상 김기현 지지선은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반영된, 어느 정도 반영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히려 김기현이 안철수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자, 여기서 나경원, 물론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어서 뭐 조사 방식의 차이나 설문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추세는 알 수가 있죠. 나경원이 김기현 지지 선언을 사실상 한 이후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나경원 지지층이 다시 김기현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현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다자 대결에서 45.3, 안철수는 30.4, 상당히 차이가 나죠. 양자 대결에서 김기현 52.6, 안철수가 13.3%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여기서 또 천하람 또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7일 조사를 한 거죠. 7일 날 나경원이 사실상 지지선언이 있었고, 직전 조사에서 36%였던 김기현 후보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9.3%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나경원 효과? 이렇게 지금 일단은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변수라고 하면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윤심파례를 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는 계속 나왔죠. 직전에 43.3% 지지도를 얻어서 선두를 달렸던 안철수는 이번 조사에서는 직전보다 무려 12.9%포인트 하락한 30.4%로 내려앉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경원 효과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간신문에서 예외 없이 이재명 관련 기사들이 여러 가지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일보 기사를 소개를 드리면은 이재명 그 세계일보 사회면입니다. 이재명 10일 2차 조사를 받겠다. 금요일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도 대대적 수사, 어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죠. 이재명이 이렇게 되면 13일 만에 검찰에 재출석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 검찰이 주중에 출석만 고집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이 주중에는 일해야 된다, 주말에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눈속임입니다. 처음에 검찰에 출석할 때 성남 FC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 그때 평일이었습니다. 주중이었죠. 일은 무슨 일? 그때 이 41명의 민주당 의원들 쭉 데리고 병풍 쳐이고 평일날 일 안 하고 국회 다 팽개치고 그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주중에는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 검찰과 기싸움을 하다가 아마 검찰에서 최후 통첩을 했겠죠. 이번에도 자꾸 주중하고 고집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런 비슷한 메시지가 갔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금요일 그것도 10시에 최고위원회의 한다고 11시에 가겠다. 그러면은 점심시간, 바로 점심시간이죠. 그러면은 또 점심시간에 안 하다가 또 오후 6시까지만 하겠다. 진술서 내고 그걸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백현동 사건, 그 옹벽 아파트 그 사건입니다. 옹벽 아파트. 거기도 그 성남 백현동에서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의 특권이 들어가서 용도를 4단계나 올려서 뭐 70억 원의 그 리베이트를 가져가고 그런 사건이죠. 여기도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피의자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청,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 압수수색을 했고, 이 180명 투입해서 인허가 관련 의혹을 살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성태, 이 북한의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돈을 대신 송금을 했다는 김성태, 이 복심, 김성태 전 장방울 회장은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같이 받고 있죠. 김성태 복심 수행비서 어제 압송돼서 조사를 하고 있고, 김성태 금고지기도 이번 주에 국내 소환된다. 자, 이래서 이재명 또 뭐 바람잘 날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재명을 보호하느라고 민주당이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이 뭐 검찰에 출석하는데 쫓아가고 무슨 뭐 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재명 관련해서 전부 다 뭐 한동훈 막 비판하는데 막 그 힘을 쏟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거죠. 국정 자체가 엉망이 되고 이재명 리스크가 입법부 리스크로 지금 입법부가 떠안는 리스크가 돼 버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조간딱풀에서 만약에 안철수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그 창당 시나리오, 이게 현실성 있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신평, 뭐,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임을 하고, 김기현 선대위 후원회장, 최근에 또 내놨습니다만, 신평 변호사가 처음에 했던 말이죠. 신평이 지난 3일 SNS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 등 정계 개편에 역량을 발휘하실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힘에 계속 몸을 담아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 김한길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지목됐던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냐면은
경향신문, 이 경향신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언론에도 나왔는데 경향신문이 이것을 또 그 진보 좌파 성향의 신문이죠. 교묘하게 뒤틉니다. 경향신문 이 오면 기사 이겁니다. 김한길 대통령 탈당 없어야 정계 개편 키맨 부인, 이거를 뭐 입장문을 밝혔으니까 그대로 써줘야죠. 심평 변호사 언급의 일축. 그런데 그 다음부터 비트는 논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안 냈다. 비윤에서는 당원 불안감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부추기는 겁니다. 분란을 부추기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심평 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안 냈다. 이것을 두고 비윤에서는 혹시 이 김기현이 안 되면은 나가려고, 친윤이 안 되면은 대통령이 나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원들 사이에 불안감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조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심평 변호사의 개인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힐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개인적인 발언을 두고 우리가 절대 탈당 안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것은 무시해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다운 논조는 이렇게 씁니다. 대통령실이 탈당은 없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 탈당은 없다고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 안 한다, 이렇게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 후보를 당선시키려 당원들의 불안감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비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준석 키즈들한테서 나옵니다. 이준석 키즈들. 김용태, 지금 최고위원회 출마했죠. 김용태가 경향신문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면 당원 협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탈당 없다, 이렇게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면 당원 협박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 경향신문의 이 의도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 키즈들, 지금 조금 전에 천하람도 그렇고 뭐 허은한가요? 그 또 최고위원회 출마한 사람들, 또 청년 최고위원회 또 한 명, 뭐 이기인인가 또 출마를 했는데, 이 이준석 키즈들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이 진보 좌파 진영의 논리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엄해론, 이 엄해하는 겁니다. 이 탈당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탈당할 듯이 이렇게 당원들을 협박한다. 이 엄해하는 거죠. 이 엄해론을 펼치면서 또 전당대회 판을 흔들어 보려는, 자,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 천하람 지지율에서부터시 민주당 지지층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2월 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